영수는 순자와 옥순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그 사이에서 순자와 옥순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관계의 핵심은 누가 더 좋아하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서로를 진심으로 좋아하기보다 서로를 확인하는 게임 아닌 게임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냥 복잡한 삼각관계처럼 보이는 이 세 명의 모습.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핵심은 훨씬 단순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라 전반부와 미왕본 풀린 거 하나를 같이 보면서 왜 이 판이 연애라기보다 불안과 확인을 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권력감으로 점철이 되어 버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 초반부는 여성들이 데이트를 끝내고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순자가 조금은 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숙이랑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수님은 옥수님을 선택한 게 진짜 자기 마음일까? 정말 그 저번화에서 옷을 비슷하게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비슷하게 입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선택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미방본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제 가장 최근에 풀린 그 미방본에서는 우리 순자가 미방본에서 발끝에 힘을 순간적으로 주면서 나는 좀 영혼인과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미방본이 그 이제 영철과 정숙에 대한 그 썸네일이라서 아마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궁금하신 분은 앞에 부분 보시면 순자는 영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저는 예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 이 순자의 마음이 지금 옥순이랑 영수가 잘 된다 그런 거가 보기보다는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나랑 영수는 이미 어느 정도 힘들 것 같다는 걸 직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순자는 이 방송이 나갔고 이런저런 이제 뻘짓을 많이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어쨌든 그녀가 최선을 다했다는 건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했다는 거랑 물론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건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어쨌든 순자는 이때 이 상황에서는 뭐 다른 취재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괜히 뭐 이상하게 막 간보고 그러지 않고 진짜 돌진하긴 했어요. 덤벼들었지만 이제 그 덤벼드는 결과가 썩 좋진 않을 것 같고, 동시에 순자도 그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현숙과 또 이제 순자가 대화를 하는 사이에 자, 우리 정숙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나도 이제 순자처럼 메모를 그 영철과 하면서 했다. 그 땡이버에서 하고 있는 땡로바 노트 요거 저는 잘 쓰고 있긴 한데 그거 알아서 녹음하면 또 알아서 다 해주던데, 정숙은 경찰답게 수사관처럼 진짜 메모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귀여운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나 오늘 메모하면서 얘기했잖아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숙과 영철의 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두 사람은 이제 영철이 때문에 나까지 정신없어서 나 메모장에 적으면서 얘기할 거야 그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거는 저 또한 이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찜질방 데이트를 할 때만 해도 정숙이 이제 거의 이제 극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양가 감정을 좀 느낀 것 같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철에게 끌리고 영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뭔가 계속해서 정숙님도 말씀하셨죠.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내가 봤을 땐 답답하긴 한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정말 방송 때문에 나온 것 같진 않아. 그렇다기에는 너무 영철이 기이한 모습들을 역을 하지 않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영철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신 탐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조금 저는 이제 다르게 봅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설계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짱구를 핵짱구를 굴리는 그분들과는 좀 결이 달라요. 우리 이야기 영수나 이제 핵장구의 달인이었죠. 아니면 국화 씨처럼, 국화는 조금 다르긴 해요. 방송을 나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두 남자 사이에서 정말 신들린 고등어 간제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나마 조금 이제 방송을 위해 나왔다. 혹은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분들은 요 나는 솔로 22기 영숙님이죠.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나왔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24기 옥순도 그렇고 뭔가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뭔가 막상 카메라의 신스틸러가 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방송 전후를 비롯해서 뭔가 자기 존재감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철이 정말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영철의 상당히 짜친 듯한 그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진짜 일반인들이라면 심리학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으면 영철이 보여준 모습이 되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정신분석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이제 울고불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정말 인간이 진짜 극과 극에 몰리는 그런 상황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이건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의사분들이 수없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낫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죽음의 앞에 담담한 것처럼 저는 오히려 너무 이런 극적인 상황을 많이 봐서 담담한데 일반 입장에서는 조금 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대생들을 다 쓰러지고 혼절하고 토하고 그 막 시체 썩는 냄새에 막 오액오액 하고 난리 나는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철님도 본인이 특이하다거나 아니면 특이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의식을 하죠. 병식을 하죠. 그게 있었으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선 진정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좀 본인에 대해서 좀 쌓아둔 후에 나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상철님이 조금 봉변을 당하긴 했죠. 상철님은 그냥
주변에서 늘 보고 있는 술 먹다 갑자기 울고 갑자기 토하고 어떤 이제 자기 본인의 대학교 때 MT를 생각하면서 영철님한테 갔다가 그게 대인 것 같고요. 둘 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해요. 근데 다만 영철님의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저도 이제 정치부석 관련된 개념물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지 저도 만약에 그런 심리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상철님과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어쨌든 정수님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막상 영철님과 데이트할 때는 열심히 필기를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수님 또 수사관 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 경찰도 이제 수사에 집중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님이 또 여성들과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1번이 짝짝이 맞대요, 영철이. 근데 2번이 자아반성이었대요. 라고 하면서 잘 보면요.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수군 미방군에서 모습도 그렇고 집요하게 뭡니까? 영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제의 중심이 영철이에요. 이게 옥순이나 순자와의 혹은 현숙 등 다른 여자와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영철과 정숙이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머리에 맴돌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간의 신체원을 해석을 할 때 제가 한 20개 정도 모아놓은 이 이름 바꿔 부르는 실수들의 왜 실수들을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다 이름 바꿔 부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솔로 29기 영숙님이 자기도 모르게 영호님과 데이트를 하면서도 영수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한다거나 우리 자 28기 이야기 영수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의 분명히 이건 이순이 옥순이다라고 했고 실제로도 영수가 그 전에 데이트를 하면서 마지막 화에 가서 이순이가 옥순이라는 걸 밝혀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잘 보니까 이야기 영수가 본방 때 기준으로 자꾸 옥순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영수가 본방 때 옥순이를 이순이로 뒀구나 그랬는데 실제로도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이름 바꿔 보는 실수는 특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지금 심적으로 여러 가지 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철. 저는 오히려 이제 정숙님이 그런 영철님과 옆에 잘 붙잡아주고 또 이번에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영철이 만약 정숙님과 지금 잘 연애를 하고 있다면 정숙님도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이 사랑의 어떤 테스트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잘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영철이 악의적인 사람 같진 않아요. 다만 너무 다를 뿐이에요. 보통 사람들과. 그러니까 약간 그분들을 비하하는 거 아닌데 이 자백 스펙트럼 장애 분들도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예민한 편인데 그분들은 아마 저보다 한 수십 배 더 예민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소리만 들을 때마다 이제 경기를 일으킨다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꼭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가 이거거든요. 몽물 상담소라고 이제 자백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 또 지적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연애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출연을 하는 건데 제가 이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자폐적 그 이제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 저희 집 그 키웠던 개가 알콩이가 특정한 소리만 들리면 엄청나게 경기를 일으켜요. 주로 그 지게차가 이제 덜컹거리는 소리만 보면 막 미쳐 날뛰거든요, 진짜. 제지를 못해요. 막 달려들어요. 그 큰 차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제가 그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거나 좀 영철님과 같은 분들의 케이스라고 보니까 뭐냐면 영철님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공통점이 특정한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남들보다 한 30배, 50배 더 큰 소리로 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특정한 소리만 들리면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이 발작 버튼이 있어요. 거의 상철님도 발작 버튼이 역으로 그건 거잖아요. 굉장히 민감하거나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누군가 옆에서 막 카트를 끈다거나 그런 사소한 자극이 수십 배 증폭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이 예민한 아픈 부분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그것이 영철님은 조금 더 많을 뿐이고 자백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훨씬 더 많이 크거나 그 구멍이 더 클 뿐 큰 틀을 봤을 때는 저는 같은 인간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 꼭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도 우리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 정수님 이제 필기를 했다. 대단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정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뭘 그렇게 반성할 게 있어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여자들이 재밌어 라고 이제 웃고 있는 장면인데 뭐 비웃다기보다는 되게 신기하다. 조금 우리랑 다르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런 정수님의 영철님에 대한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앞에 있는 설명 왜 영철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앞에 있는 제 설명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철은요. 이건 하나의 가정이에요. 틀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예요. 거의 본인도 기억을 못할 쯤, 0살 때부터 1살. 즉 이때는요, 사실은요, 아기가요 자신과 세계를 구별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자극이 한번 딱 오게 되면요, 언어 이전의 그 상흔이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가장 민감하면서 가장 성장이 빠르면서 동시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기 그 전이죠. 정신분석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 굉장히 본인도 기억 못하는 그 순간의 상처를 딱 잊게 되면 그 영철님과 같은 반응이 나와요. 뭐냐면 영철님을 잘 보면요. 자극이 오고 난 후에 느끼고 그 다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잘 보면 영철님의 그런 특이한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요. 잘 보면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얘기를 탁 하거나 할 때 하면서 무슨 경련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본인이 사후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혼잣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혼잣말이 저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달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본인에게 납득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신체적인 반응이 오니까 한 다음에 이건 이런 걸 거야라고 스스로 어떻게 납득할 만한 해석을 제공하고 그걸 혼잣말 하면서 다시 그걸 들으면서 마치 본인의 노래를 본인이 계속 듣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의 목소리라든가 자기가 친밀하고 자기가 익숙하고 편안해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접촉을 해야지만 안심이 되는 스타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0살 때부터 1살 굉장히 유년기 때 영철님의 부모님도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의도치 않게 어떤 충격이 가해졌고 그 충격이 굉장히 이게 영철님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서 그것과 유사한 충격이 딱 오게 되면 마음이 미처 형성되기 전에 온 상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반응이라든가 그 충격도 마음이라든가 언어로 반응하기 전에 경련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재미로만 참고로만 영철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걸로 제 이야기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철님의 사례가 좀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왜 고통받는지를 모른 채 고통받는 사람의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봤을 때 되게 기이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그래서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영철님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TV 나왔으니까 저는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좀 여러모로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들이 열심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숙은 영철에 대한 호감이 없어졌거나 정이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옆에서 영자님이 등장하는 장면을 끝으로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영자님이 열심히 이제 영식에 대해서 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수님이 근데 아쉽지 않냐? 다른 사람 안 알아본 거. 라고 하자 영자가 그나마 영수님이 너무 뒤늦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앞으로 시선이 싹 돌아가면서 순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죠. 본인이 말하면서 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순자는 이제 맞아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자가 나자빠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 선택하러 가면 나 이제 영원히 말 거야 라고 하는 등 다행히 영자의 이런 눈치 보는 거는 별개로 순자가 크게 반응하지 않고 넘겼어요. 만약에 여기서 또 순자가 한따까리 하려면 한따까리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순자도 예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적어도 난 아니야. 옥순일 수도 있겠지. 영자일 수도 있겠지. 근데 뭔가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남자들의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어벙 영식, AI 영식 공용 드립을 쳤다는 얘기에 이제 기가 막혀하는 상철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상철이 팩트 폭력을 날리고 있고 또 영철은 옆방에서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네, 영철은 이제 혼자 방에서 듣고 있고 상철은 열심히 이제 팩트 폭력을 하면서 아우 영식님아 제가 영자라면 쟤 좀 이상히 변호사 맞아 이럴 것 같아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영식에 대해서 이제 타박을 하는 팩트 폭력을 하고 있는 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영철이 계속해서 혼자 있는 모습. 아니 영철이 아니라 상철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바뀌었어요. 영철이 아니라 상철인 게 더 적합할 것 같고 우리 상철 아저씨가 오히려 더 섬세한 영식이 더 적합할 것 같고 우리 영식 아저씨가 오히려 좀 광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영철 그런 행보를 굳이 이해를 여러분께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언제 어디서 내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찔리는 그 포인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찔렸어. 그래서 영철은 찔리기보다 그냥 옆에서 듣기만 해도 이제 기가 빨리거나 힘들거나 뭔가 통증이 오거나 심리적인 그 상황을 계속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을 내가 만나고 싶어 하고 방송에 나오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찔리는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영철이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도 이제 상철에 대해서만 했고 그 외에는 영철은 계속해서 혼자 있고 좀 독특한 모습을 보이지만 남을 해치진 않잖아요. 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영철의 삶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영철에 대해서 이제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영철을 나쁘게 보는 탐정님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굳이 제가 억지로 옹호를 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따라가는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버스 카드를 찍는 것처럼 최소한의 그런 것은 따라가야겠죠. 자, 그리고 영철이 혼자 방에 있다가 이제 쭉 하고 나오면서 거실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게 있다면 영숙을 보면서 머리를 넘기고 있는 영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굉장히 영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또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핵심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철이 혼잣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는 추울 거야. 춥겠지. 근데 대놓고 나가면 또 싫어하는 티가 나잖아. 뭡니까? 계속해서 영철은요.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줄지 타인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을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타인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 순간 혼잣말 하면서 머뭇거려요.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영철이 본인은 모를 거야. 당사자니까. 근데 영철의 행동을 계속해서 관찰하게 되면 특정한 순간에만 저렇게 혼잣말하고 특정한 순간에만 우르르 하면서 또 자기 혼자 웅얼웅얼거리고 그런 순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영철은 나는 저 말들이 듣기 싫으니까 난 나가야지라고 해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고통을 회피해요.
그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알콩이 개의 비양이 좀 그렇게 한데 알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정한 자극, 지게차가 덜컹거리는 소리, 구르마 끄는 소리에 당시에 키웠을 때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짖어요. 한참을 막 그렇게 짖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게 알콩이가 이제 또라이 개라서라기보다 물론 이제 저는 또라이라 좀 특이한 개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그 소리만큼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철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흉보거나 그것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섬세하고 예민하고 우리는 그냥 툭 얘기하는 것들이 영철은 이제 개구리 돌맞아주는 것처럼 베개 충격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영철은 이제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내가 특이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고 여러 건 좀 안타깝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심리학이나 이 정신분석 이쪽이 되게 많은 분들에게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니까요. 병을 낫게 하지 못하지만 심리학, 임상심리나 이쪽은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는 저는 아직까지 가장 좋은 학문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와 옥순이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두 분이 오랫동안 대화를 하더라고요.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옥순이 칭찬합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셔츠 너무 잘 어울려 라고 했을 때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눕방을 딱 시전하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대화했다고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래 대화할수록 좋긴 한데요. 오래 대화했지만 아직 애매한 사이가 최근에 나왔죠. 같은 기수에. 자, 이 두 분도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밑에 자막이 뜨잖아요. 1시간 동안 대화했는데 영자는 영수 선택 안 하고 영식을 오히려 골라버리죠. 대화를 많이 했다는 거랑 대화의 결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영수, 옥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최근에 지금 솔로 리액션에서 풀린 게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생각은 뭐냐? 틀리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두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틀려도 괜찮다는 전제하에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요건 이제 28기 때 공지예요. 그때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딱 나와요. 그때 그리고 실제로 18기 광수님과 정희님 그리고 영자님과 영철이 나왔고 두 분 다 현커였죠. 이거는 제작진이 먼저 깐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뭐 29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네. 자, 그 이후에는 네, 29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보통 연하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성들만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제작진이 힌트를 숨긴다면 지금 30기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에겐을 부정하는 남자들과 텍토 오션의 솔직 털털 리액션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현커 여부까지라고 해서 두 개의 문장이 따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뭔가 이상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때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이미 이 대본을 썼던 요 밑에 이제 담당을 하셨던 요 분이 쓰셨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쓴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 두 사람이 잘 된다 한다면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씩 제작진도 지금 옥순이랑 영수가 미묘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자 편 나오긴 했는데요 중간에 그건 님들 페이크고요. 옥순 영수랑 잘 될 수도 있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그게 28기 때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제 당시에 28기 광수랑 정희가 한번 헤어졌거나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영수와 옥순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결이 이런 말들을 영수가 옥순 앞에서 자기 보고 있는 앞에서 갑자기 분명히 이제 깨졌다고 하는 영자에 대해서 막 언급하고 있고 그런 꼬라지를 보고 있다면 저라면 옥순이 제가 옥순이라면 정말 앞으로 내가 이 사람과 연애해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줄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타인을 썩 존중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제가 거듭해서 나는 솔로 7기 영수와 정숙의 관계를 소화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사람도 말이 되게 셌고 직설적이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구도가 비슷해요. 하는 것도 비슷하고 딱 자기 선택만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솔직함으로 좋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자, 그럼 이러한 저의 설명에 대해서 매니아님 지금 보니까 뭐 인스타에 뭐 이런저런 짤도 풀고 뭐 같이 당일날 입은 옷 갖고 서로 네컷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네컷 사진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사진의 옷들이 솔로 레이션 당일날 이제 옷이죠. 네, 요때 촬영 당일날 이제 옷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영식과 상철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이 둘을 내버려 두고 두 사람만 찍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만약 두 사람이 커플이란다면 다른 날을 두고 찍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쓴 그날에 추가로 또 사진을 찍냐는 거죠. 굳이 그런 모습들 만약에 두 사람 커플이라 했을 때 굳이 그 모습을 영식이나 상철 등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염장을 지를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커플이란다면 배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공장소에서는 커플들이 그렇게 웬만하면 애정 표현을 잘 안 하거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옥순과 영수가 커플이라고 했을 때 그 당일날 막 찍고 그런 행동들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일까? 물론 영수도 좀 그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렇게 무리를 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고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두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잘해봐야 최종 선택을 해도 요 꼬라지가 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네컷 사진은 옥순이 먼저 찍자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요? 영수에 대해서 미련이 많아 보일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때나 최종화 이후 때 리액션 모습도 보면은 영수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순이 계속 미련을 두고 지금처럼 옆에 계속 머물면서 계속 뱅뱅뱅 도는 꼬라지일 것 같아요. 순자는 이제 모르겠다 하고 이제 다시 튕겨 나갔다면 옥수는 계속해서 미묘하게 맴도는 꼬라지일 것 같아요. 또 현재까지는 제가 조금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가 또 뭐냐면요. 영자와 영수의 감정선에 대해서 제작진이 너무 밀어붙였어요. 지금 8화를 기준으로 보세요. 8화를 기준으로 옥순과 순자에 대해서 막 감정선 이렇게 하다가 좀 끊기는 단계예요. 내려가다가 갑자기 8화 때 이제 급드립을 쳐가지고 영자랑 영수가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9화 때 딱 잘라놓고 아닙니다. 영자랑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장난하냐고 지금. 이거는 연애 프로그램이다 하지만요. 예능이기도 해요. 예능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다? 제작진의 의무는 시청자들에게 한편의 아름다움. 잘 안 되더라도 아쉽게 안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화처럼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유종의 미를 내는 게 제작진의 목표예요. 만약에 정말로 옥순과 영수가 잘 되려고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오래 쳤을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을 과감하게 편집을 했을 것 같아요. 했거나 아니면 영자와 영수가 잘 된 듯 하면서도 아님. 그러면서 여전히 옥순이 잘 될 것 같은 그 여지를 남겨줘야지 마지막 가서 이제 최종화랑 라이브 방송 때 빵 하고 터트리면서 평가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작진이 처음부터 대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사력을 다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이 지금과 같은 유튜브 그리고 나는 솔로 분석글을 쓰게 만들었던 계기인 이식기 영자와 강수살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형커인 거는 거의 다 숨기고 다녔잖아요. 라이브 방송 때 갑자기 빵 하고 터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던 그 케이스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숨기거나 지금은 근데 너무 좀 까지 않았을까? 이제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영수와 옥순이 형커를 한다면요 제작진의 폭동이 그 제작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또 다시 폭동을 일으킬 거예요. 장난하나 지금 8할 때 가가지고 둘이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 영자단으로 갈아탔는데 또 다시 옥순단도 갈아타라고. 그리고 그 이유가 30기 때 리액션의 공지와 30기 때의 리액션의 공지와 28기 때의 리액션의 공지의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작진도 조금씩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한된 정보가 너무 많고 칼자루는 제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작진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런 리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혹시나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좀 그렇게 답변할 것 같고요.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면제부 살려주세요. 계속 가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옥수는 다시 이제 거실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숙님하고 영자님이 이제 맞이를 하죠. 그때 이제 영자님이 왔어요 하면서 웃고 있지만 동시에 입술을 꽉 잡고 있는 긴장 반응과 웃고 있는 상반된 반응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수라고 하는 연적을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이기도 하죠. 또 밑에 보면 이제 현수님도 같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보면 옥순이 가까이 올 때 영자는 오히려요. 옥순이 가까이 오자 발끝을 들어요. 뭔가 이상해. 캥기는 반응을 하는 사람은 옥순이 아니라 영자예요. 뭔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발끝을 딱 드는 걸 보면서 어쩌면 오히려 영자가 옥순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건 아닐까? 찝찝함을 느끼거나 캥기는 걸 느끼는 건 아닐까? 오히려 지금 영자와 영수의 서사가 더 잘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제가 의심하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체원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이 돼가 여성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지금처럼 뭔가 불편해서 1층에서 올라와서 2층에 왔던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순자는 여전히 영수의 선택이 납득이 안 된다 하면서 영호한테 간다 해놓고는 또다시 영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영수를 다시 미련을 두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숙이. 근데 헷갈린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순자한테 직접적으로? 라고 하자 순자가 6대4 드립을 딱 쳐버리죠. 그래서 영숙이 이제 모든 시청자들의 말을 대변하는 마음을 대변하는 말을 합니다. 정말 너무 서운한 수치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대4라는 거는 순자도 서운하지만 옥순도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 방송 출연 이후에 옥순과 뭐 영수가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연애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방송 기준으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한번 순자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아니면 옥순의 입장이요. 계속해서 6대4라고 해. 그럼 속으로 어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랑 잘 되겠다는 건 말되는 거가 안 되겠다는 거야. 빨리 결정을 해야 나도 다른 사람한테 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두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수가 좋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꼴이긴 한데 즉 본인의 책임도 크긴 하지만 그렇게 그걸 알면서도 빙글빙글 웃으면서 답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영수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대로 상철과 또 영수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상철 9대까지만 해도 우리 순자한테 갑자기 남자가 2명이나 붙네? 여기저기 여지 주고 다니셨나라고 하면서 꼽을 주는 등 상당히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8화 때는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수의 마음을 좀 확인하고 정말 영수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때 영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지금 1순위는 옥수님으로 바뀌었다. 아, 근데 진짜 모르겠다 하면서 한숨을 탁 때려버리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5일차야. 순자 vs 옥수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라고. 5일차 때 이런 말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우리 상철이 또 순자랑 연관이 있는 상철이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현상으로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탁 내미는 그 순간이 나오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요 본방 내용 다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뭔가 이상한 거야. 상철도 무슨 말 한 거야 도대체. 영수의 이 말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 옥순도 순자도 뒤치락뒤치락해. 원래는 저는 순자님이 1순위였다. 이게 진짜 뜻대로 안 돼. 라고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제작진들이 나와서 MC들이 나와서 저게 다 여왕의 공백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작진 중에서 이경 MC가 이제 갑자기 말이 없어졌는데 아마 지금 이제 그 재판이나 이런 관련된 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금 분량은 차지하지만 좀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 드러내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작진도 조금 이제 이경 씨를 배려를 하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 또 다시 재판 관련된 이슈로 이제 이슈가 되면 될수록 이경 씨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등장을 하되 조준감이 좀 없어지는 나는 솔로 측의 리스크도 좀 줄이면서 이경 씨도 뭐 그런 이제 관련된 난감한 재판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고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자리를 채워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영수랑 여러분이 만약에 영수 옥순이나 순자란다면 영수가 나중에 방송상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외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애매하다, 생각이 많다, 고민이다,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잘 안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외가 거의 없긴 했어요. 이번에도 그 예외를 따라갈지 이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예외를 만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저는 영수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끄는 게 맞는 건가? 27기 상처는 좋든 싫든 간에 정리를 했어요. 되든 안 되는 우선 27기 옥순이랑 해보자 라고 했고 덕분에 정숙도 정리를 당해준 덕분에 당시에 27기 영수와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되었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가 맞는지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영수와 여성들이 모여갖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잘 보면 이제 옥순이 먼저 슬쩍 영수 앞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말이 뜨면서 그렇게 옥순이 뭔가 은따를 당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 미묘하게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뭔가 옥순은 말 안 하면서 저렇게 은슬쩍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 먼저 올라가는 것처럼 은근히 계속 영수 옆에 있네. 영수가 옥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계속해서 영수를 붙잡고 안 놓아주네. 왜 순자가 저렇게 답답해하는지 이해는 간다라는 심정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구리를 치는 그 글로리즈 사태에 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는 말이 안 되긴 한데 아무리 그렇게 옥순이 톡대말로 이제 티 까오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뭔가 미묘하게 옥순도 잘 보면요 정말 방송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천사고 선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자가 나대면 나댈수록 내가 자연스럽게 영수는 순자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변에 맴돌다 보면 내가 영수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굉장히 정교한 계산하에 움직이는 게 아닐까 제가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요장 때 어쨌든 재밌는 게 있다면 이제 순자의 선크림 드립을 거부하고 있는 영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 선크림 안 발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순자도 미묘하게 놓아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감정선언은 더 올라갈 수가 없어. 왜냐면 영수도 어느 정도 미안함을 안 느끼진 않거든요. 그래서 순자가 마음의 멍이 많이 들었다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탁 모으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미안하지만 너를 선택할 수 없는 감정으로 어쨌든 순자와 영수의 관계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다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옥순이 등장을 하게 되고 슬쩍 앞에 앉죠. 그리고 순자는 이제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자신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옥순이 이제 같이 갈까요? 했지만 이제 거부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수의 관계도 그렇고 정말 옥수는 영수가 좋아서 영수란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영수라고 하는 트로피를 원하는 걸까요? 정말로 영수란 사람이 좋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해요. 그녀가 그렇게 어떤 사람을 사람이 좋아서 만날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영수가 트로피로 보이는 건 아닌가? 영수가 쌓아 붙인 그 순자와 옥순의 그 관계에서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영수란 남자를 차지한다는 그 감정에 휩싸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영수에게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옥순과 영수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옥순이 이제 물어보더라고. 밖에 많이 추워요? 이제 나갈까요? 운을 떼는 거죠. 그때 영수가 꺾어요. 몰라,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정말로 옥순과 영수가 잘 되는 관계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대화 신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난 잘 몰라. 그냥 뭐 적당하던데 뭐 생각보다 뭐 이런 말로 그냥 뭉갤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두 사람이 물론 여기서 이제 적당하다는 거는 이제 허락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 걸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도토리에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옥순이 물어봅니다. 정리가 되었냐? 아니 2시간이나 대화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2시간 동안 왜 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옥순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하고 있다. 해야지. 거의 마지막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옥순이 말합니다. 난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영수도 맞장구 치긴 해요. 나는 밤이 제일 재밌었어.
그리고 나서 영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바웃 타임 영화 같이 볼 수 있으려나? 나서 그치 내가 하는 거에 따라 달렸지라고 말하긴 해요. 그래서 옥순이 그렇게 말합니다. 재밌겠다. 근데 밖에서 보면 이후에 옥순은 영수가 땄으면 좋겠다라는 말 하고 있고 그런 옥순 앞에 나는 사실 슈대를 이제 따면 슈퍼데이트권을 딴다면 순자네한테 쓰려고 했다. 근데 옥순이 말 들어보니까 진짜 선택처럼 빚어질 수가 있어서 다시 고민된다. 뭔가 이상해.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 감정선으로 연애를 한다고 쳐도 정말 영수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안 볼 자신이 있을까요? 집중을 할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영수가 옥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찝찝해요. 이제 뭐라고 인터뷰 때 말을 하냐면요. 옥순이랑 얘기를 하면 할수록 즐거움을 주지만 되게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더 간다. 라고 말하면서 입술을 깨뭅니다. 뭔가 신체 언어는 보통 입술 깨무기는 이제 긴장 반응이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그 마음이 가면은 집중을 해서 슈대도 옥순이한테 따든가 아니면 옥순이한테 쓰겠다. 이제 난 너로 정했다라는 말 하는 게 정석 아닐까요? 27기 때처럼 슈대는 슈대대로 쓰고 데이트 상대 선택은 또 다른 사람이 하던가 아니면 29기 때처럼 상철과 열심히 해바라기 데이트도 하고 만난 것도 묻고 했는데 막상 최종 선택은 다른 사람이랑 하는 그 꼬라지가 나거나 아니면 열심히 그 4개 데이트권을 따가서 영수랑 이제 먹방을 딱 찍고 맛있다 냠냠 해놓고는 저는 이제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슬퍼요. 흐엉흐엉 하면서 울거나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때까지 보여줬던 그 일부 여자 출연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영수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성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나온다면 물론 내가 더 좋으니까 내가 아쉬운 사람이니까 내가 아쉬워서 붙잡겠지. 근데 그 아쉬움으로 붙잡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 품에 영원히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언젠간 떠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여자들이 거실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유명한 이제 옥순 의심 사건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장면에서 재밌는 게 있다면 저는 은연중에 여자들이 정말로 영수가 관심이 있거나 영수의 초점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는 영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지금 정숙이 영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순자는 정숙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영자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이제 매만지는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 순자와 옥순 모두 미묘하게 의식하는 사람은 영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잘 보니까 지금 옥순이랑 순자랑 열심히 부딪히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었던 거야. 진짜 최고의 순자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었을까? 라고 당시에 출연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성 출연진들이 영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옥순이 이제 부르게 되고 자, 그래서 영자는 이제 빠딱 일어나가지고 옥순이랑 친한가 봐요. 빠딱 일어나서 에이 그래 옥순이랑 같이 뭐 준비하지 뭐 하면서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지금 순자가 빵 터지게 되면서 그 유명한 이거 글로리즈 사태 아닙니까? 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현숙이 균형점을 되게 잘 잡았죠. 진정해라고 하면서 현숙이 이제 중립을 취했기 때문에 그냥 정숙이 빵 터지고 너무 경솔했다 쪽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지만 만약에 이 방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트라우마에 남은 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현숙의 말도 조금 꼬름하긴 해요. 왜냐면 순자니 쿨해져요라는 말 자체가 네가 쿨해야지 라는 느낌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옥순에게 그렇게 너무 감정 표현하지 말고 잘해봅시다 느낌이 아니라 난 네 편이야 알지? 너가 진정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숙이 정말 중립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영자는 미세하게 사실 여기 있는 분위기에 썩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옥순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제 이 두 출연진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면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자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옥순도 그렇게 행동이 처신이 썩 좋지만 않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맞물리게 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쾌할 것 같아요. 뭐냐면 잘 보면 옥수는 그렇게 영수에 대해서 욕망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요. 집요하게 영수를 불러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리하고 있는데 불러내잖아요. 불러내서 또 대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되게 옥순에 대해서 안 좋게 보게 된 계기인데요. 글로리즈 사태 때문이 아니라 그때 옥순이 영수한테 그렇게 말하죠. 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가 지금 영수랑 잘 된다고 나 지금 동정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거는요 순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영수가 나를 좋게 보겠지. 이렇게 순자가 너에 대해서 지금 끙끙 앓는 거를 내가 얘기해주면 내가 굉장히 성숙해 보이겠지라는 계산을 두드린 게 아닐까요? 제가 거듭해서 옥순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패자를 동정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승리해서 당당하게 패자에게 그동안 고생했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페어플레이지. 게임하다가 중간에 불쌍하지 나한테 패배해서 웃자니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패자를 위한 길일까요? 패자 입장에서는 더 빡치지 않을까요? 지금 나 동정하나? 라고 말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순자랑 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순자의 상황을 알려준다. 정말 순자를 위한다면 영수랑 얘기할 게 아니라 순자랑 따로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걸 왜 영수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나서 옥수는 인터뷰 때 더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혈압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는 저는 차라리 순자처럼 말은 함부로 하더라도 차라리 저는 순자가 낫다 생각해요. 자, 그 유명한 빌런 발언을 해버려요. 나랑 자꾸 옥순이랑 순자랑 선택이 겹친다. 내가 의도하진 않았다. 내 잘못은 아니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그 유명한 나는 솔로 16기 광수와 옥순 그리고 영자 이 사태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똑같은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영자는 계속 옥순한테 선택이 겹친다 징징징 대면서 실제로는 본인이 좋아갖고 광수를 고르거나 본인이 좋아서 골라놓고는 그 핑계를 자꾸 옥순한테 대면서 왜 자꾸 선택이 겹치냐, 옥순 너가 딴 사람, 언니가 딴 사람 골라야지 라고 압박을 줬던 그 모습과 저는 너무도 겹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겹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 선택을 할 뿐이에요. 그래놓고는 인터뷰할 때는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자에게 본인이 걸림돌처럼 느껴졌지만 내가 직접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판단하는 옥순. 뭡니까 지금 옥순은? 모든 귀책 사유를 순자한테 밀어버리는 거예요. 겹치면 안 되지. 순자 네가 딴 데 절로 가야지. 왜 자꾸 골라? 나는 근데 내가 굳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겹치는데 순자 너가 얍삽하게 자꾸 나랑 겹치려고 해서 미묘하게 나를 견제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글로리즈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났건 말건 간에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여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옥순이 계속해서 방송상에서 행동했다면 여성들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순수하게 영수가 물론 간을 본 게 제일 크지만 간을 보면서 싸워라,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워라라고 했던 것도 크긴 하지만 그러한 영수를 보면서 미묘하게 순자를 올려치는 척하면서 깎아내리는 그 모습이 저는 나는 솔로 16기 때의 모습과 너무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저는 옥순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거라고요. 순자가 영수를 고르든 누구를 고르든 겹치든 말든 본인의 그 감정에만 주목하면 되잖아요. 나랑 영수랑 맞는지 안 맞는지만. 왜 자꾸 본인도 은근히 자꾸 순자를 끌어들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영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슬쩍 순자를 제물로 삼아요. 순자 쟤 좀 이상한데? 라는 말을 돌려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돌려서 얘기하냐? 지금 옥순이 하는 말 자체가 순자가 삐졌다, 쟤 또 시작이야 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봐야 돼요 영수야, 지금 순자 또 폭주하고 있어 라는 말을 굉장히 우아하게, 그러나 속은 굉장히 자기 가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옥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그 시누이가 왜 밉겠습니까? 날 위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시누이한테 잘 보려고 그런 말 했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두 사람이 잘 되는 게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옥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여론과는 좀 다르게 저는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구리 치는 것도 잘못이긴 한데 그렇게 옥순이 뭔가 지금 23기 때랑 다르게 글로리즈 사태랑 다르게 순수하게 피해자인지는 저는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순자와 영수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장면 때 재밌는 게 있다면 순간적으로 이제 대화하고 있는 그 순자를 응원하고 있는 현숙과 정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땐 현숙과 정숙이 이유 없이 그렇게 옥순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는 것 같진 않거든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뭔가는 제가 방송상에서 제3자 입장에서 봤던 그런 미세한 부분들, 옥순이 보여줬던 그 미세한 부분들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지금 16기 영재를 하고 있는 게 옥순이 겹친다, 내 잘못은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겹친다 말 할 사람은 옥순이 아니라 순자 아닌가요? 나는 처음부터 영철한테 한번 틀긴 했지만 우리 둘 다 마찬가지로 틀었지만 나는 너보다 더 빨리 내가 영수한테 틀었어. 그리고 실제로도 나는 첫인상은 영수였어. 옥순 너는 영식이었잖아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누가 정말 겹치게 만든 걸까요? 순자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후 관계는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고요. 도토리 또 들어가죠. 이 도토리가 데이트의 장이 되는데, 근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저는 영수와 순자가 잘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인상을 쓰고 있고 팔짱에 낀 닫혀있는 순자의 모습도 그렇고, 이거는 순자도 조금씩 처음에 왔던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순자는 영수가 싫어하고 있는 그 특유의 이제 징징거리기를 또 시전하고 하면서 영수가 또 막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관심 끄는 건 좋아. 근데 알겠는데 그것이 정말 영수가 원하는 걸까? 순자는 어떻게 보면 순자만의 또 문제가 있다면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느라고 정말 영수를 계속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영수가 짓는 표정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이 감정선으로 잘릴 수가 있나 하면서 약간 찡그리고 있는 영수의 표정도 그렇고요. 근데 이후에 영수의 말도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멀리 떨어진지 않고 라고 해서 마치 순자가 본인을 내려놓을 것 같으니까 또 붙잡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장에 집어넣는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집어넣어. 그래놓고는 옥순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실제로는 순자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대. 그러면서 동시에 영수는 또 옥순의 눈치를 봐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던 남녀가 이제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커플로 가고 연인이 되고 서로에 대해서 독점권 행사하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자가 내려놓을 것 같으니까 영수는 또 다시 붙잡습니다. 내가 사잖아. 다른 사람이 6이라면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순자가 이제 울컥하면서 왜 내가 4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순간 영수는 오히려 상대의 핑계를 대면서, 순자의 핑계를 대면서 네가 4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다시 네가 다르게 행동하면 넌 다시 6이 될 수 있어라고 다시 어장을 파는 게 아닐까요? 그 일련의 행동을 때문에 순자님이 1이었는데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순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르게 행동하면 내가 다시 6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미묘하게 영수는 그 어떤 것도 본인 하지 않고 계속 여자들을 시켜먹습니다. 어떻게든 영수를 끌고 나가서 얘기해보고 그럴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럼 본인은 왜 안 끌고 나가? 순자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순자가 너무 속을 까발려요. 뭐라고 까발리냐면 난 사실 여유로웠어. 6이 나라고 내가 무조건 생각해서. 그 말은 동시에 영수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말일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가 나에게 갖다 바치는 꼴. 권력 그 자체죠. 그래서 영수는 상반된 말을 던집니다. 옥순한테 마음이 가 있지만 휴대는 순자한테 쓴다. 이거 많이 봤죠, 여러분? 역대 어장이라고 의심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계보를 정확하게 지금 영수가 따라가고 있고, 제가 그러한 이유로 지금 영수는 어느 순간부터 남녀간의 연애를 목적으로 순자와 옥순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권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말이 안 돼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슈퍼데이트라는 거는 그렇게 함부로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슈퍼데이트를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면 사람들일수록 늘 구설수에 올랐어요. 지금 영수가 하는 행동이 되게 이상해요. 거의 지금 이야기 영수랑 비슷해요. 이야기 영수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 때? 그 이야기 형수가 6화 때인가 5화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자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궁금하신 분은 나는 솔로 28기 6화를 보시면 진짜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영수가 하고 있는 말이 너무 똑같아요. 이야기 형수랑 하는 말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때도 이야기 형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대일이라서 나는 신경을 못 썼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다 좋다. 다 매력 있는 사람들이다. 1대1로 데이트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 매력 있고 다 호감 있고 다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다. 자, 지금 영수가 하고 있는 말들이 저는 30기 영수랑 하고 있는 말이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알아가고 내일부터는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 영수가 얘기를 했던 그 모습과 저는 너무 겹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빙글빙글 말을 돌려가면서 여자들이 열불이 터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은근히 그걸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의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건데 말이죠.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호의로 봐야 되지 않고 권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순자가 적극적으로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영수는 이야기 영수가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될 이유와 그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동시에 던져요. 순자가 다른 분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원래는 나는 휴대를 순자한테 쓰려고 했는데 고민입니다. 자, 지금 완전 이 아저씨 본방 때 모습이랑 완전 똑같죠. 왜 인간은 이렇게 권력을 앞에 두게 되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변질이 되는지, 원래 자신 안에 있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좀 의심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슈퍼데이트 쟁탈전으로 넘어가게 돼서 줄다리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약간 조금 솔로지옥 배치마키가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솔로지옥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나는 솔로가 먼저 했는지 솔로지옥이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솔로지옥 5에서 비슷한 장면이 10화 때 이제 줄다리기 장면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연애 프로그램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좀 배치마키하고 배울 건 배우고 좀 그렇게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게 되고요. 요때도 재밌는 게 있다면 순간적으로 영철을 보고 있는 정숙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영철이 제일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철이 어떤 사람인 것과는 별개로 정숙이 되게 영철을 많이 챙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힘들면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 등 영철에게 계속해서 영철을 챙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 또 있다면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여자들의 줄다리기 장면에서 영수는 영자를 응원합니다. 영자 일어나 라고 말이죠.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제 깃발을 따서 승리했을 때 순간 슬쩍 영철 쪽을 보고 있는 정숙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줄다리기 장면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8화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풀린 미방분 하나 잠깐 저랑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제목은 이제 이 남자가 웃기고 귀엽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요거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따로 미방분을 분석하기는 분량이 애매해서 전반부 총정리하는 내용이랑 같이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작진은 지금 영철이 오지게 욕을 먹고 있다는 걸 알면서 왜 이 미방분을 풀었을까요? 뭐 정숙과 영철이 헌커이거나 아니면 서로 최종 선택을 하거나 그거를 이제 떡밥을 침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요. 조금 더 영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놨다 생각을 합니다. 영철이 지금 정숙이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정숙이 영철을 좋아할 만큼 그렇게 영철이 또라이를 한다면 우리 K 여경이 정숙이 영철을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줄다리기 씬에서 영철이 얼굴이 나온 것도 그렇고 좀 그게 의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정숙과 순자가 꽁냥꽁냥 침묵을 다지고 있는 걸 시작으로 미방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제작진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현숙이 말도 같이 나와요. 우리 여자들은 되게 말을 하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자들이 그렇게 빌런이 아닙니다 라는 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 재밌는 게 있다면 이 정수님이 시계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왼쪽이 없어요. 네, 여기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수님도 좀 왼손잡이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는 그쵸, 여성들이 모여서 순자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자, 이때 순자가 자기는 이제 영호랑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 별 그렇게 기대 안 한다. 다른 사람들이랑 라고 하지만 영수에 대해서 기대 안 한다라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거 봐서는 조금은 거짓 반응이 아닐까? 네, 자연스럽게 몸이 편안하면 이렇게 긴장이 안 해요. 정말 기대를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자, 그리고 또 정숙은 계속해서 나는 이제 휴대를 영철한테 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초반부에 또 순자랑 영철이랑 달렸잖아요. 그래서 슬쩍 정숙이 이 후반부에 또 우리 순자가 드리프트를 또 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서인지 나는 이제 슈퍼 데이트를 영철한테 쓰겠다고 하면서 순간 눈치를 보고 있는 정숙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숙은 계속해서 영철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밑에 자막도 그렇죠. 정숙이 마음에는 영철이 있다. 술게임 할 때도 곧장하고 뭐 찜찜할 때는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곤 했지만 괜찮은 사람이지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함으로써 정숙의 입을 통해서 영철을 좀 방어하고 싶은 게 제작진의 의도인 것 같아요. 동시에 그것은 정숙도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당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제 정숙은 현숙한테 말합니다. 산책을 계속해서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철이 붙잡히면 뭐 물어보고 추궁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는 이제 본인은 힘들어한다더라 하면서 방어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현숙은 뭔 소리야?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뭐 굳이 말 안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숙은 계속해서 영철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제로도 정숙은 탁자에 앉아서도 정숙은 영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숙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침묵을 지키세요. 라고 얘기하는 등. 그래서 정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뭐 혼자 얘기하고 갑자기 주목될 때 있잖아요. 그때 영철이 좀 급작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영철이 주목이 되거나 시선이 쏠리거나 그럴 때 본인도 모르게 아야 하면서 찔리는 듯한 느낌을 저는 영철에게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영철이 기이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악의적이진 않다라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상철에 대한 태도와는 별개로요. 잘 보면 정숙은 영철을 만나게 되면서 앞머리 따기를 딱 시전하는 등 계속해서 호감 반응을 보여요.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는 현숙이 아니라 정숙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영철은 그렇게 말합니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말해주세요. 그래서 미묘하게 계속해서 영철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실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것이 영철의 고통스러운 이유인 것 같아요. 실망을 했을 때 이제 그걸 계속 맴도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 실망했다, 욕하더라,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영철이 정말 방송에 나왔다기보다 괴로워한다? 어쩔 줄 몰라 한다는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발을 다쳤잖아요. 상처가 난 거야. 그래서 어딘가 발을 이제 걸을 때마다 아야 하면 찔리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뛰라 하면 이제 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멱살을 잡으려고 하겠죠. 이 미쳤나 하면서요. 그만큼 특정한 순간에 영철은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이 진짜 신체적인 고통으로 전이가 될 정도로 영철 입장에서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정숙은 옆에서 계속해서 반대편 머리 쓸기를 하는 등 호감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긴 합니다. 되게 특이해요. 왜냐면 방송 끝에 오면 이제 다들 해볼래 하면서 이제 힘이 빠지면서 모르겠고 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데 정숙은 보면 이제 생기가 넘치거든요. 저는 정숙이 좀 영철을 좋아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방송상에서 욕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정숙은 오히려 더 옆에 있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남자요. 내 남자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되게 좋아하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등 이후에 물론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방송상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숙이 상당히 여전히 호감을 이제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진도 되게 잘 짚었어요. 네, 지금처럼 굉장히 이제 주시를 하면서 영철을 바라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오죽하면 옆에 있는 현숙이 정숙이라는 번역기가 있어서 좀 알아듣는다고 할 정도로 정숙은 의외로 잘 영철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8화 전반부랑 미방군 최근에 하나 풀린 거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전반부가 보여준 건 사람은 꼭 사랑에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 아닐까요? 불안한 사람은 확인받고 싶어 하고요. 확인받는 위치에 선 사람은 그 힘을 쉽게 놓지 못하고 경쟁에 들어간 사람은 상대 그 자체보다 내가 지지 않는 것에서 집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빠진 자리에 관리와 권력 그리고 우열 싸움이 들어오는 순간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나는 솔로를 비롯한 연애 프로그램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탐정님들께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을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